다만 경쟁 후보로서 장단점은 비교하겠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썩 인천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전임 시장이 송도 개발을 하느라고 늘려놓은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그 변명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늘렸다 이러면서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걸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셨으면 빚이 오히려 늘었다, 9조에서 13조 정도까지 늘었다. 그런데 4년을 일을 하시고도 빚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전임시장 탓을 한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천시장을 하면서 무슨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했다. 그거 다 전임시장님이 송도 개발해놓은 덕분입니다. 적어도 전임시장님께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결코 인천시장으로서 성공한 시장은 아니셨다.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전 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나름대로 책임이 좀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는데 명분이 좀 없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에 명분이 있다 없다를 상대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위를 거쳤건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했건 일단 동등한 후보로 등장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저는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대방 후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쟁 후보로서 장단점은 비교하겠습니다. 장점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저희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입장을 거의 유사하게 정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민주당 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또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스탠스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점은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의 민주당의 당내에서도 오피니언 리더급이시고 또 당 대표도 결국 하셨는데 그때는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준엄한 국민적 평가가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후보로서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을 5선 하셨고 그리고 인천시장으로서 4년 동안 인천시를 경영하셨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썩 인천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언론이 또 기관이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쭉 서치를 해봤습니다. 일을 잘했다, 상위 그룹의 평가가 됐다 하는 평가는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하위권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셨더라고요. 임기 말에 이를수록 점점 더 평가가 좋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분 임기 중에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본인은 전임 시장이 송도 개발을 하느라고 늘려놓은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변명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께서 송도 개발에 많이 투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시장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전임 시장을 송도 이장이다, 송도밖에 모른다, 인천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빚을 많이 늘렸다 이러면서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걸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셨으면
빚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지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오히려 늘었다. 9조에서 13조 정도까지 늘었다. 재정 상태를 모르고 시장이 되셨나요? 그런데 4년을 일을 하시고도 빚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전임시장 탓을 한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인천시장을 하면서 무슨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국제학교를 유치했다. 그거 다 전임시장님이 송도 개발해놓은 덕분입니다. 송도라고 하는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유치가 불가능했죠. 적어도 전임시장님께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렴지수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장 직수하면서 청렴도 1등을 2번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취임 이전에 서울시의 별명은 복마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가 지자체 평가에서 늘 최하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가 걸린 인허가가 많은 곳일수록 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 서울시를 저는 청렴도 1등을 2번 만들었습니다. 그건 정부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인천시는 청렴도가 만년 하위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약 이행률입니다. 인천시장으로 4년 재임하고 나서 마지막 해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약 이행률 15%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공약 이행률은 적어도 60, 70%는 넘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높았고요. 작년에 그 어려운 시의회 상황에서도 제가 했던 작년 보궐선거 189개 공약은 100% 착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교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의 업무 수행 평가, 청렴도, 비제 증감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결코 인천시장으로서 성공한 시장은 아니셨다. 이 점을 정말 정확하게 짚고 선거 전에 임했습니다.